이번에는 김민구 LGU 플러스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 담당께서 맡아주시고요. 주제는 메타버스가 바꿀 고객의 일상입니다. 중요한 주체, 이 사용자,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사용자 기반의 이 고객 가치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술 흐름까지 전망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민구 담당께서는 실감 미디어 서비스인 AR, VR을 기획을 런칭하는 비즈니스 대표 개발자입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민구입니다. 저는 LG U+에서 그 미래 서비스를 탐색하고 스타트업처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좀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일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미래 주요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즈니스 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LG U+는 어떤 색다른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서비스와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면 이용자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 선택을 받으려면 고객 경험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건데요. 지금 메타버스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를 전망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LG U+는 어떠한 접근 방향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시는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 얻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상에 대한 이해의 시작에 앞서 이제 5G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통신 기술 좀 발전을 하면 고객의 일상과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5G 상용화, 세계 최초 상용화하면서 크게 바뀐 것은 제 생각에는 공간의 디지털화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3D 콘텐츠는 워낙 용량이 커가지고 다운로드 앤 플레이 한 방식으로 고객들이 고객 경험을 했었는데요. 5G가 상용화하면서 3D 컨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 U+도 청아 배우기 AR 서비스, 그리고 스타데이트라는 VR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XR 시작에 알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지속되면서 이 공간의 디지털화는 메타버스로 빠르게 진화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SF 소설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정의가 지금 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미국에 있는 미래 연구 기관인 ASF가 정의한 메타버스 유형도 뭐 AR, VR, 라이브 로깅, 미러 월드 같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어떤 게 메타버스의 정의, 어떠한 유형의 메타버스인 건지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 정의되고 있는데, 딱히 그러한 정의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퀄컴에서 MR에서 얘기한 메타버스 공간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의 공간화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기존에 이제 2D라는 웹브라우저 속 스크린이 대신에 우리 현실 세계와 좀 닮은 3차원 공간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메타버스의 진화는 크게 경험 전달 방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기술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 경험 전달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을 주로 1인칭 시점에서 소비를 했다면 이제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3인칭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3인칭 시점으로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이거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기존에 일방향으로 전달되었던 컨텐츠들이 이제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조작해가면서 인터랙션하면서 쌍방향 참여가 가능하게 됐고요. 기존의 컨텐츠 중심으로 컨텐츠를 소비했다면 이제 컨텐츠와 소셜 활동이 연계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 영화를 같이 보시고 나오셔서 좋은 고객 감동 같은 것들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끝나고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와 친구의 아바타까지도 그 영화의 감동을 커뮤니케이션 툴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와 소셜 형태로 고객 경험의 전달 방식이 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현재
메타버스가 진화되면서 지금 게임에서 썼던 그래픽 기술들이 전 산업 분야의 도구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AR, VR 그리고 그래픽 기술에 AI까지 접목이 되면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경제 기반 시스템으로도 시도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기술 융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페토와 같은 소셜 기반의 메타버스, 로블록스를 대변하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그리고 게더타운이라는 화상 기반의 메타버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올인원 개념의 메타버스, 전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시장에서 가입자 기반과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한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더욱더 머무르게 하고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그리고 세그도 지금 10대 위주의 세그인데 세그를 확대하려는 전략들이 올해 내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시장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의 속성을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에 반응하는 고객군들이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Z세대다 보니까 Z세대는 미래 소비자 주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션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Z세대들한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협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엔터 쪽에서도 지금 현재 콘서트나 코로나19로 대규모 공연하기가 어렵다 보니 가상 인플루언스 또는 가상 콘서트 같은 형태로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콘서트를 가상으로 한다고 하면 고객 경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요. 실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 예제로 되어 있는 존 레전드의 웨이브사가 진행한 걸 보면 인터랙션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선 콘서트였는데요. 실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아바타 위에 하트와 함께 자기 기부자들이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굉장히 신경 써서 콘서트가 이루어졌고요. 게임업계에서는 지금 NFT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코로나로 인하여 한 장소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가 없게 되고 비대면으로 인하여 또 소속감을 느끼는 게 어렵다 보니까 뭐 교육, 현장 학습이 필요한 교육 또는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학 축제 그리고 자기네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체험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유즈 케이스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가입니다. 결국은 고객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들은 새로운 고객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모바일 인터넷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3C,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 이 서비스들을 좀 새롭게 변형해서 색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혼자 즐겼던 것들 자기 친구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즐기는 재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과 몰입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체험 활동이 어려웠던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가상 체험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고객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좀 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대변하는 아바타와 친구 아바타 또 만나보지 못했던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커뮤니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이용자 간의 상호관계가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충성도 높은 사용자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됐던 뭐 광고, 구독형 모델
또는 수수료 모델 이런 BM 모델을 떠나서 가상 상품이 거래되는 경제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MAU가 약 1억 월간 사용자가 방문자가 1억 5천만 명이고요. 매일 들어오는 명이 4천만 명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2.5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물론 10대들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실제 그 80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가져가는 작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이러한 디지털 구주를 판매하는 몰로 매출이 작년에 한 2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아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뭐 제페토 들어가 보시면 이거 나는 참 어색하다, 쓰기가 좀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직은 현실의 경험과 가상의 경험이 연속적이지도 못하고 분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유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디바이스, AR, VR, 5G, 그래픽, 컴퓨팅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되면서 현실 세계의 경험과 가상 세계의 경험이 점점 간극이 좁아지고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뭐 일례로 인터넷 초창기 때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을 그 당시를 돌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 못했을 겁니다. 그렇듯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불가능할 텐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어떤 선호하는 미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발전의 트렌드를 보면 잠깐 단초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필립 로즈데일이 작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컨퍼런스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분이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사회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메타버스의 가장 긍정적인 잠재력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필립 로즈데일이 린드랩이라는 회사를 잠깐 떠났었는데 최근에 복귀한 걸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적 분위기가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마크 주커버그가 커넥티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터넷 클릭처럼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단계며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이 소셜 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지포스 나우를 운영하고 있는 잭슨 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소셜보다는 자기는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에 관심이 더 많고 연 9,000달러면 모든 기업이 메타버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30분만 녹음하면 인공지능이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또 물리 세계를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하겠다라고 기조연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R&D로 이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이 CEO들이 생각하는 선호 미래들은 앞으로 조금 더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갭을 줄이는 가장 기술의 키워드는 실제감, 그리고 상호작용, 가상경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감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그러니까 뇌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분명히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같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의 친구의 아바타, 모르는 사람의 아바타하고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AI 기반의 아바타들과 아주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하면서 현실 세계와의 연결점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갖고 계시는 현찰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코인을 다시 캐시로 아웃하는 이러한 현실 세계와의 연결점들을 아마 블록체인들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보면 뭐 다 알겠는데 어떤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까? 크게 네 가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와 가상 경계를 경계 허무는 시도들을 목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현실을 모사한 경험을 굉장히 가상 세계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경험보다 더 넘어서는 경험을 앞으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까지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5년 후 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일상으로 다가올 날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 허물기 하는 현재 이제 단초를 제가 예로 했는데요. 작년 CES에서 소니 뮤직하고 버라이즌이 협업해서 메디슨 비어의 이머시브 리얼리티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거 그 유튜브에도 공개된 거라 한번 보시면 저 메디슨 비어의 음악하고 목소리 빼놓고는 다 가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디슨 비어를 페이스를 인식하고 동작까지 다 인식을 해서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뉴욕에 가시면 소니홀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소니홀의 캐디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실과 동일한 형태의 가상 공간을 축소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상 메디슨 비어라는 디지털 휴먼과 그리고 공간을 같이 합성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좀 연출하기 어려웠던 불꽃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연출을 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었고, 그리고 인터랙션이라는 새로운 경험들을 요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저 메디슨 비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R&D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인터페이스의 혁신입니다. 지금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에서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풋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웃풋의 혁신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페이스북의 이머시브 랩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손목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동작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공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아까 얘기한 제가 실제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각적인 연출만으로는 뇌를 속이기가 좀 제한되어 있다. 실제 운동신경하고 연결돼야 뇌를 속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대중화된다면 보다 유저들의 가상 체험의 경험이 끝나고도 좋은 경험으로 내 몸에서 느끼는 경험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디바이스 하드웨어의 혁신이 좀 더디긴 한데요. 애플이 나온다는 유머가 있고 페이스북이 작년에 선할 때 캠브리아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고성능이긴 할 텐데 이 눈동자 추적해서 아바타 시선을 구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완성도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맨 우측에 아래를 보면 손목 밴드를 통해서 저 무릎에 자기가 문자 보내는 사람한테 글을 합니다. 그걸 인식을 해서 곧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의 혁신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가상 세계의 경계에 허무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금 어메이즈 VR이라고 저희 LG도 투자한 회사인데요. 카카오 전 멤버들이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극장 진동 의자 그 4DX 같은 극장에서 VR 끼고 보면 우측에 보시는 실제 아티스트와 가상의 공간을 매칭을 해서 공연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런칭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극장에 가서 내 진동 의자로 VR을 쓰고 실제 내가 보고 싶은 아티스트를 바로 눈앞에 VIP석에서 보면서 몸으로 모든 순간들을 다 느낄 수 있는 현실에서 경험한 경험보다 더 넘어선 경험, 짜릿한 경험들을 선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묘사 기능인데요. 저희가 지금 경주 그 신라의 첨성대를 실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즉 포토 스캔으로 사방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라이더 센서로 거리감을 측정해서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3D가 정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첨성대와 같은 걸 그대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묘사를 가지고 저희가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모시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경험하고 나서 고객들의 반응은
예전 경주에 갔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경주를 안 가봤는데 경주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실제 그 도슨트를 할 수 있는 역사 가이드 하시는 분을 실시간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도슨트 투어 하려면 시간도 길고 돈도 내야 하고 해야 하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이러한 도슨트 투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부모들이 전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시각적 스타일 말고도 청각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를 여러분들이 영상 통화보다는 그냥 일반 통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더 가까이 느끼다시피 가상 공간에서도 그 현장감 같은 오디오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공간 오디오 기술인데요. 저 그림에 있다시피 각 위치에 먼 거리에 있는 소리는 좀 작게 들리고 가까이 있는 소리는 크게 들리는 이러한 3D 공간 오디오 기술도 함께 접목되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현실적인 경험, 진짜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私は日本語を話しませんが、私の声とホログラムは完璧な日本語で話しています。これはニューラルテキスト読み上げ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된 건데요. 이게 미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VP에 똑같이 닮아 있는 디지털 휴먼을 통해 가지고 연설을 하는 건데, 저분은 일본어를 하실 줄 모릅니다. AI가 저분들의 일본어를 대신하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제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셀럽들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 가기가 되게 어려울 경우에 디지털 아바타를 보내서 그 아바타가 대신 연설문을 읽거나 뭐 이런 것도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AI 기술이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 뭐 신한 라이프 같은 데서 로지라는 가상 인플루언스가 광고 모델로 떴는데요. 현재는 지금 가상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상 인플루언스들이 곧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유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인데요. 지금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NFT와 결합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T는 뭐 메타버스에 쓰이기도 하고 지금 아트 영역에도 쓰이기도 하고 게임, 스포츠, 뭐 수집품, 유틸리티에도 다행히 쓰고 있는데요. 왜 메타버스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결국은 NFT와 결합된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들어가서 NFT로 발행된 뭐 아바타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다양한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더 그 경험이 더 오래가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커뮤니티도 만들 수 용이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NFT가 접목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런 뭐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에서는 NFT와 접목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거기서는 전체 토지를 실제 코인으로 사게 되고 그 코인을 사고 그걸 뭐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거래되어 있는 코인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초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현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상 공간에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연계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메타버스 안에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창작자들이 그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미래의 직업에는 뭐 아바타를 꾸미는 스킨 디자이너, 또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 공간을 만드는 디지털 어셋 크리에이터, 또는 커뮤니티 매니저, 또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 코디네이터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제페토에서는 월 뭐 1,500만 원씩 버는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났고요. 로블록스에서는 굉장히 돈 많이 1억 이상 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예 별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명절날 조카들을 만났을 때 너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직원들 저 스킨 디자이너, 아바타 스킨 디자이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인데요. 마크 주커버그 인터뷰를 보면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쪽에 굉장히 킬러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친구를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의자로 불러내서 텔레포트 시켜서 거기서 실제 이야기하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AR 글래스에 터치를 하게 되면 VR 글래스로 바뀌어서 VR 이머시브한 컨텐츠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킬러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작년에 페이스북 커넥트 2021년 행사에서 이런 컨셉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그 노인분의 친구분을 텔레포트해서 같이 현실 공간 안에서 체스를 하는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10 빌리언 달러를 이익에서 컷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R&D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끝으로 저희 메타버스 활용 방안의 접근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깐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면, 결국 각각 산업 영역들마다 의도한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 보면 약간 메타버스의 속성들이 좀 있어요. 넥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버추얼 트라이온 가상 체험하기에 대한 용이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메타버스 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Z세대다 보니까 브랜드 익스포저 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 보니 유저 인게이지먼트 하고 리텐션 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시간 공간을 제약이 없다 보니 그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는 새로운 BM을 테스트하고 싶고, 그리고 컨텐츠 업계에서는 기존의 일방향 컨텐츠가 아니라 인터랙티브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업종별로 메타버스의 중요한 속성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록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는 여러 고객들이 모여야 하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기술이 사용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초기에 지금 시장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타겟 고객들한테 어떤 고객 경험을 줄 것이냐에 따라 충분히 다양한 목적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에서 잘해오던 영역에서 어떤 것을 메타버스 속성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계관이 반영된 메타버스를 직접 구축하실지, 아니면 이미 활성화된 메타버스 안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 안에 입점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접근 전략을 할 때 고려할 포인트라고 봅니다. LG U+는 아까 그 유니티 코리아 김범준 본부장님이 사례로 얘기했듯이 작년 MOU 사진인데요. 유니티 코리아랑 메타버스 기술 협력을 해서 지금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Q가 좀 지나면 프로토타입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고객 반응을 보면서 관련된 사용성을 좀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 U+가 잘하는 영역 중에 아이들 나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속성을 접목하게 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현장 학습 같은 걸, 현장 체험 학습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메타버스 체험 플랫폼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형태로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에 대한 업체들을 찾아내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모습이 좀 구체화되면 좀 더 시장에 좀 더 구체화된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